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었던 부분에서 제가 좀 저 자신을 이번에 양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양명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제가 좀 제 삶이라고 하기 좀 웃기고 그냥 연구실에 대한 사람들 연구실에 대한 제 좀 이렇게 패턴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를 좀 양명이 얘기하는 양지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면 정말 내가 지금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지금 지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양면 선생님 유학록을 읽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를 한다는 거, 그 공부의 뜻을 세운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그 문제의식과 양면 선생님이 말했던 것과 좀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뜻 세우기. 약간 좀 이상한데, 뜻을 먹는다, 마음 먹는다와 다를 바 없는 뜻이고요. 뜻 세우기 한 번이 아니고 항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새해 첫날 항상 저희가 마음을 먹죠. 올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올해야말로 난 이걸 이뤄내겠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술을 좀 덜 먹어야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표들은 점점점 무너지죠. 그래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작심삼일이다. 한번 3일 먹고 3일 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의 뜻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이런 신년 목표를 세우는 것과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살펴본 결과 또 제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느끼고 또 후회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래, 내년에는 다시 또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1년, 2년이면 뭐 그렇다고 쳤는데 시간이 오래 가고 3년, 4년이 돼도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아니면 내가 공부를 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사실 말을 하지만 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정말 말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인가? 정말 의지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뭐 내가 나란 어떤 사람 자체가 의지가 없는 애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의지를 굳건히 세우는 건 도대체 뭐냐? 라는 또 생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또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결국 저는 뜻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에 뜻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로 좀 그 생각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양명이 그 학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인용문은 지금 요즘 강의 준비 열심히 철현이 형이 독창을 해주십시오. 학은 뜻을 세우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뜻이 세워지지 않았는데도 학을 말하는 것은 모두 부차하게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다.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하자면 뜻은 그 뿌리다. 뿌리가 뻗지 못하고서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늘날 배우는 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스스로를 뜻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모두 뜻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농부가 밭에 대해서, 상인이 재화에 대해서 하루 종일 수고롭게 마음을 쓰는 것처럼 순간마다 생각이 여기에 있는 자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일러 뜻이 없다고 하여도 또한 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의 뜻을 둔 자는 비록 재화에 손실이 있더라도 끝내는 증식함이 있을 것이요, 밭의 뜻을 둔 자는 비록 가뭄과 흉년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벼가 익을 것이다. 뜻을 독실하게 함이 이와 같으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내가 혹시 보았을 수도 있지만 뜻을 세우지 않았으면서 능히 이름이 있는 자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양면은 뜻을 세우는 것이 학문에서 가장 우선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뿌리를 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농사꾼과 마음. 그리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순간마다 생각이 여기 있는 자가 여기 있는가. 이것이 뜻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꾼은 농사를 짓죠. 그 농사를 짓는데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비가 오면 농사 일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 또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항상 그 마음이 농사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인들도 항상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려고 하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을 겪든 이건 돈벌이가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거를 이제 자기 생활에서 이게 펼쳐 나갑니다. 양명은 뜻을 세운다는 것이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라고 것이었고, 그렇다면 학문의 뜻을 둔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이 공부에 가 있는가랑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 양명한테 뜻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심삼일의 뜻을 세운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는가, 뜻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말뿐이 저는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말뿐만이고 그것은 뜻이 없다고 해도 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공부에 뜻을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농사꾼들도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고 정말 그 비가 오면 그 농사 걱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뜻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당연히 행동으로 또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저의 하루가 어떻게 공부의 뜻을 둔 채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 나와서 밤까지 있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알바를 할 때 빼고는 매일 가고, 집에 갈 때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구실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도 그렇게 딱히 좀 레저의 목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못했으니까 집에서 더 좀 씻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는. 근데 집에 돌아와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일단 노트북을 만약에 갖고 왔으면 노트북을 켜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만화가 있거든요. 만화를 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씻고 이제 양명책을 본다던가 지금 못다한 것을 좀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지만 실제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노트북을 켜는 거죠. 노트북을 켜고 만약에 노트북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진짜로 멍 때리고 있어요. 별로 하는 거 없이. 근데 사실 제가 그럼 만화책을 보고 싶어서 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만화책을 봐야지 하면서 연구실에 나가진 않았어요. 사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만화책을 볼 때도 그게 시간 때우기용에 다를 바가 없어요. 굳이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있는 게 이거니까 정말 정신을 놓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연구실에서는 저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분은 알겠지만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낸 시간을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쓸모없게 보내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열심히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끝내서 이제 좀 쉬자라는 마음이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만화책을 보고 있는 시간 자체에도 제 한 구석에 늘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뭔가 끝마치지 못했다. 근데 왜 나는 일을 끝마치지 못한 상태로 연구실을 떠났지? 왜 나는 연구실에서 일을 끝마치지 못했지? 라는 질문을 다시 가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이게 같이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여기만 문제, 집에 갔을 때만 문제가 아니고 제 생활 전반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의 인용문을 들었을 때 정말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2페이지 인용문인데 이거를 아시는 분은 아마 저 성현쌤일 것 같아요. 성현쌤이 한번 2페이지. 네, 2페이지 읽어주십시오. 야기의 증식은 아침과 낮에 배양한 바에 말미암는다. 참으로 기운이 어지러이 멸하기를 반복한다면 또한 그것을 보존하기에 부족하다. 이제 무릇 스승과 하부가 서로 강석을 같이하여 도의의 절차 탕마하고 덕업을 연마하여 점차 거기에 들어가 돌이켜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하면 비록 잘못된 싹이 있더라도 증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반해 친구도 없이 쓸쓸하게 홀로 과함에 미치면 그 정이 제멋대로 방사해지는데도 그것을 경계함이 없고 욕이 방종해져도 그것을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외모는 번갈아 그것을 끌어내고 뜻은 번갈아 그것을 상쇄시킨다. 비록 이해가 싹트더라도 그것이 증식함은 또한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길 진실로 그 기름을 얻으면 어떤 것도 자라지 않음이 없고 참으로 그 기름을 잃으면 어떤 것도 소멸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무릇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이의 마음이 없겠느냐마는 그 기름을 얻지 못한 자가 많으니 따라서 증식함이 없이 이처럼 텅 비고 쓸쓸한 것이다. 네, 첫 번째 야기의 이게 밤 야자 밤 기운의 증식은 아침과 낮의 기운을 배양한 바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실을 끝나고 들어와서 집에서 그렇게 헛되이 보내는 것이 사실은 그 낮과 아침에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실에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게 또 시간이 남을 때가 제가 책을 또 온전히 읽고 사람들과 이거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운이 흩어지도록 인터넷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또 그냥 갑자기 좀 왔다 갔다 한다던가 이게 좀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짓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또 시간은 갑니다. 결국 시간 잘 연구실에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잘 가서 시간은 이미 10시가 됐는데 시간은 아직 끝났어. 근데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럼 집에 가서 해야지 라고 또 가면 또 집에서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까 또 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어떻게 결국 끝까지 가다가 결국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결과는 아시겠지만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 금연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밤 또한 제가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양명이 얘기하는 부분이 학우들과 강석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얘기한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든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할 거 있으니까 산책 같은 거 못 가고 아니면 같이 밥 먹자 해도 살짝 좀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사람들은 병철이가 기범이가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알고 있는 거는 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할 게 많은가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얘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놀고 있구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를 아는 거는 실제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는 저 자신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양지, 스스로 알고 있는 곳이라고 부르는 그 양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 양명이 계속 지목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알고 있느냐 네가 정말 이렇게 놀고 있고 네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뜻을 세우는 것이다
해서 좀 제 양명의 어떤 그 양지는 결국 저를 점점점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시 좀 공부를 그래서 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좀 밝혀보면은 제가 공부의 뜻을 세웠을 때 어떻게 뜻을 세우게 되었느냐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인용하는 부분은 읽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인용하는 부분은 이번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친구가 묻기에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시길 자네는 발설함이 너무 빠르네. 자네에게 다시 묻겠네. 계보와 신독은 어떻게 해야 그 공을 깊이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면 위육의 효과는 저절로 알 수 있다. 만일 아직 계보와 신독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설령 위육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더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도에 도달하려고 하면 반드시 행장을 찾아 읽고 배를 사서 길을 따라 사람에게 물어가며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수도에 이르러서도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를 스스로 알아야 한다. 만일 아직 배를 사서 가지도 않고 단지 수도의 9문 가운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만을 강구한다면 이는 바로 몽상과 같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듣는 자들이 모두 깊이 깨달았다. 전 처음에 공부를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기존에 사는 방식과 다른, 그래서 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게 멋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공부는 하는 당위가 있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실제로 중용을 읽었을 때 그 제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그 한자 원문으로는 천지위원 만물유건이거든요.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란다 라는 구절을 꽂혔어요. 멋있다. 이게 뭘까? 라고 막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양명은 그렇게 어떤 거창한 것에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전에 계고와 신독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실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만 생각했지 그 문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느냐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 발걸음을 어떻게 떼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실에서 접한 많은 책들, 사람들 거기선 저는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저 책을 보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만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양면은 이런 상태를 몽상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안, 그것이 어떤 건가, 결국 책을 읽고 한자를 쓰고 사람들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그것을 저는 이제 계속 회피해 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할 때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이거를 글 써봐야지, 그냥 이 책을 찬찬히 읽고 이걸 꼼꼼히 찾은 게 아니고 그때 갇혔던 그 어떤 느낌 하나마다 글을 그냥 썼고 막 이게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또 이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말이 맞아 이런 거 아닌데 이것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냥 저 나름대로의 이 머릿속에서의 이 공상을 돌린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썼었고, 또 한자도 이번에 길쌤한테 아주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한자 너같이 성격 급한 애는 하나하나 쓰는 게 맞다고. 제 글씨를 아시는 분은 되게 날린 채거든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거 하나하나 막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뭘 또 해봐야지 이런 계속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식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하나 바르게 쓰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하지 않아서는
천지위원,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는 그 문에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에 간다는 것은 이미 그 발에 한 발을 내딛는 것, 그리고 공부의 뜻을 세웠다는 것은 이게 한번 길에 들어섰던 그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서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확인해 주는 것은 제 마음속의 양지와 주변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제가 스스로 또 혼자 뭐 할 게 있어요, 이렇게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제가 쓰고 있는 이 한자 한자를 정성껏 대하는 것, 그래서 몽상에 빠지지 말고 지금 닥친 일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거기서부터 아마 제 공부의 뜻이 세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